아나운서 엄마의 육아연구소. 안녕하세요. 육아연구소 이지민 아나운서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나 그동안 뵙고 싶었던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슬기로운 초등생활 채널의 이은경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초등 매일 독서의 힘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네. 독서에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골든타임이란 초등학교 시절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저희 구독자분들이 거의 다 유초등 학부모님들이세요. 그럼 네. 이 시기를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 이때 안 읽은 애들은 평생 안 읽죠. 아, 네네. 이때가 없으면 그 뒤도 없다. 그럼요. 네. 우리 초등 때 책 안 읽던 애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에 가서 책을 읽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네. 중고등학교 때 안 읽던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서 새삼스럽게 독서를 시작하는 일도 거의 드물다고 보면 네. 되는데, 이제 문제는 어른이 돼서 안 읽는 것까지는 뭐 그냥 네네. 본인의 선택이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네. 독서는 입시를 위한 네. 문해력과 사고력을 준비하는 너무나 좋은 과정이기 때문에 네. 초등에서만 잠깐 읽고 중단해서는 안 되는 네. 필수적인 네. 공부 과목이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읽는 중학생을 네.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읽는 중학생이 우리나라에 거의 없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바꿔서 네. 생각하면 중학생인데 읽고 있다? 완전 유리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네. 읽는 중학생이 되려면 6학년 때 읽고 있었어야죠. 그쵸, 네, 그쵸. 6학년 때 읽으려면 5학년에 5학년, 읽었어야 그렇죠. 되고. 4학년에 네. 읽어야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 초등학생들이 대부분 네. 3학년, 4학년 정도의 독서를 중단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읽는 중학생이 되지 못하는 거고요. 초등에서 읽어본 경험을 가지고 정말 질질 끌듯이 간신히 고학년 때까지 읽었던 아이들 중 일부가 읽는 중학생이 되고, 이 친구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자기 실력보다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읽다가 중단한 아이들은 많지만 많죠. 초등학교 때 안 읽었는데 갑자기 읽게 된 아이들은 적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는 건데 네. 그럼 이 골든타임에 초등학생 아이들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읽으면 적당하다라고 보시나요? 이 시간을 이렇게 딱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초등 저학년, 1, 네. 2학년이라면 공부보다 독서 시간이 훨씬 많아야 되는데 할 수만 있다면 2시간 이상씩도 읽어도 2시간이요? 네, 좋은 시기가 저학년이고요. 네. 책을 2시간 읽으려면 다른 문제집 풀 시간, 학원 갈 시간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놀고 들어와서 책 읽다가 자야 되는 네, 상황이거든요. 그게 최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2시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네. 놀라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네. 저도 굉장히 놀랐거든요. 네. 2시간? 어른들도 사실 네. 1시간 투자하기도 어려운데 2시간 정도면 최상일 것 같다. 가장 좋을 것 같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저학년 아이가 2시간을 시간이 없어서 못 읽겠어요 네네. 라고 하실 때는 아이 일정을 다시 보셔야 돼요. 불필요한 과목을 공부하거나 학원에 다니느라고 네네. 독서 시간을 뺏기고 있는 중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 혼자 2시간을 못 읽어요. 너무 지루해요 네. 하는 경우에는요. 아이가 보고 싶다고 하면 뭐든지 다 허락해 주시면 돼요. 네. 학습 만화 좋아하잖아요. 네네네. 괜찮습니다. 안 네. 죽습니다. 네. 근데 우리 학습 만화 보면 막 죽는 줄 아시고 막 대학 떨어지는 줄 아시거든요. 네. 안 그래요. 네, 그걸 통해서라도 글자를 읽고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경험을 네. 충분히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초등 시기가 가장 중요한 적기인 골든타임이라는 것도 알았는데 그럼 이제 초등 책 읽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더 알아볼게요. 네. 1단계부터 차분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는 읽어주시면 되죠. 네, 1단계. 우리 어머님들이 이제 읽어주시잖아요. 네. 태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들 네. 뭐 잠자리 독서를 하시기도 하고 네. 아이가 읽어달라고 들고 오면 읽어주시고 또 이제 교육열이 높으신 어머님들의 경우에는 막 자발적으로 열심히 읽어주시는데요. 네.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네, 네, 네. 엄마 품에서, 엄마 옆에서 엄마가 읽어주는 책을 듣고 보고 만지고 경험하면서 아이들이 책에 대한 호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2단계가 되면 자연스럽게 혼자 읽기로 넘어가야죠.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일단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네. 많으신데 언제까지 읽어줘야 될까? 그러니까 읽어주는 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네. 이 읽어주는 게 정말 보통 힘든 게 아닌 것 같아요. 정말 기가 빨리는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전설처럼 그냥 내려오는 말이 초3까지는 반드시 읽어줘야 된다. 그냥 네. 어딜 가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초3은 기본이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네. 아이가 혼자 읽을 수 있는지 없는지랑은 내가 읽어주는 것과 별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 네. 나는 얘가 한글을 떼든 안 떼든 상관없이 그냥 초3까지는 무조건 읽어준다라고 생각하시고 그것과 아이가 혼자 읽는 게 투트랙으로 이렇게 올라간다 네. 생각을 하신 상태에서 아이가 부모님이 읽어주시는 걸 통해 얻는 게 다르고요. 혼자 읽는 시간을 네, 통해서 얻는 네, 게 네. 다르잖아요. 그리고 아이들마다 한글 떼는 시기가 다른데 네. 초3 되면 누구나 다 한글을 뗀 상태잖아요. 네, 네. 그때까지는 그냥 계속 읽어주세요. 그리고 아까 귀가 빨리고 힘들다고 하셨는데 너무 잘 읽어줘서 그런 것 같아요. 열심히. 네. 근데 이거 열심히 하면 망해요. 네. 굉장히 열심히 네. 하지 마세요. 네. 네, 대충 진짜 화났나 싶을 정도로 읽어만 주는. 그냥 정말 약간 AI 로봇이 뭐 이렇게 그 음성 지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글자만 읽어주셔도 돼요. 네네네. 열심히 하는 엄마들의 특징이 피곤하고 막 이게 좀 감정이 좋지 않을 때는 갑자기 안 읽어주시고 중단하거나 네네. 되게 부담스러워하시면서 네네. 힘들어서 중단하신 경우 네. 많거든요. 대충 읽으면 중단 안 저는 해도 원래 돼요. 잠자리 독서를 아이들한테 2~3권씩 각각 가져오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합치면은 4권에서 6권이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너무 힘들어서 자꾸만 제가 속에서 짜증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대치를 확 낮추고 한 권씩만 가져와. 잘하셨어요. 그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 2권씩이면 1년에 그래도 800권이 넘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도 괜찮다 하니까 그 뒤로는 그냥 짜증 없이 그냥 쭉 이어가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내가 힘들지 않은 수준을 조금 정하는 것도 맞아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거를 막 이를 악물고 막 힘든데도 불구하고 너무 강행하면 결국 모든 게 다 그렇게 부작용으로 나타내고 이런 경우에 또 네. 힘든 날이 있잖아요. 네, 또 요즘 힘들다. 네. 그럴 때는 큰애 하나 작은 애가 아니라 오늘은 형아 책, 내일은 동생 책 네네네. 이렇게 해도 되죠. 네. 네. 그래도 그냥 꾸준히 이어갈 수만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가 편안한 게 되게 중요해요. 네. 그럼 2단계에서 네. 그 아이가 한글책을 읽을 수는 있는데 네. 자기가 막 내켜서 막 읽으려고 하지는 않을 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대부분 그렇죠. 네. 네, 대부분. 내켜서 하는 건 유튜브. 그거는 이제 가르치거나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네. 자기가 좋아하는 채널을 너무 골라서. 열심히. 네. 그럼요. 어른이라고 네. 다를까요? 어른들도 똑같죠. 똑같죠. 네. 유튜브 앱은 열정적으로 보시면서 책은 네. 절대로 자발적으로 읽지 않죠. 네. 책은 그런 거다. 독서는 그런 거다. 라는 전제 하에 우리 애는 저렇게 해서 어쩌지? 라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그냥 애니까 당연하다. 마음은 좀 편안하게 가지시고요. 네. 아이들이 책을 읽을 때 계속 그냥 아이한테 자유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모든 네. 것들은 자유. 책을 들고 있는 한 이 아이는 모든 게 자유다. 책을 이제 안 읽던 아이가 읽기 시작했는데 네. 똑바로 앉아라, 긴 책 네. 읽어라, 저 책 읽어라, 권장도서 네. 읽어라, 만화는 그만 봐라.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는 네. 아이들이 안 읽고 말죠, 진짜. 네. 그러니까 내버려 둬 주세요, 제발. 그렇죠. 근데 부모 입장에서 참 신경이 쓰이잖아요. 애가 책 읽는 게. 그러니까 저희 아이는 이렇게 되게 빨리 이렇게 넘겨서 네. 가만 보니까 글자를 안 읽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는 안 그랬는데 제가 옆에서 같이 책을 읽으면서 눈을 이렇게 하고 읽더라고요. 애가 책을 어떻게 읽고 있나. 내 책을 안 보고 같이 누웠는데. 엄마 눈 돌아가요? 같이 눈 봤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가 그걸 또 눈치채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래. 이 감시당하면서 책 읽는 걸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모르겠다. 언젠가 읽겠지 하고선 그냥 뒀던 경험이 네, 있거든요. 잘하셨어요. 엄마가 되게 지혜로우시네. 진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하니까 이건 네. 좀 아니다 싶어서. 누가 눈구줘. 아까 잠깐 언급하셨는데 네. 학습 만화 같은 것만 혼자서는 막 그런 것만 읽으려고 할 때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네. 이 부분인 것 같아요. 학습 만화만 읽다가 계속 만화책만 읽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그 줄글로 된 책을 읽을 수 있을까?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떤가요? 맞아요. 실제로 6학년 교실에 아이들의 독서 편차가 상당합니다. 네. 책을 읽으라고 하면 어떤 아이들은 이제 고전을 번역한 원서를 들고 와서 읽고요. 네. 어떤 친구들은 이제 학습 만화만 볼 수 있는 그쵸. 네. 그 정도로 격차가 심한데 그 6년 동안 어떤 독서의 길을 걸어왔느냐, 네, 어떤 경험이 네. 있었느냐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만화만 보면 안 돼요. 적어도 2학년 때까지는 만화만 봐도 괜찮지만 그 이후로는 글책을 병행을 해주시는데 만화 읽을래, 글책 읽을래 하면 당연히 만화 읽죠. 글책을 선뜻 드는 아이들은 정말 일부 글자 자체를 사랑하는 여자친구들, 대부분의 학생들은 만화를 선택을 하기 때문에 이 둘 중에 맘대로 읽어가 아니라 항상 생각하실 때는 1+1이라고 해서요. 만화책을 먼저 한 권을 보고 나서 글책을 한 권 읽던가 아니면 글책을 먼저 읽고 나면 보상으로 만화책을 읽게 해주던가 아니면 학습 만화는 혼자 보겠는데 글책은 나 도저히 엄마 혼자 못 보겠어요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엄마가 바쁘신 경우에는 평일에는 만화책만 읽고 주말에는 엄마가 글책을 읽어주시는 방법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세상에는 만화책도 있고 글책도 있는데 언젠가는 글책으로 갈 건데 지금은 만화를 봐도 돼. 나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굳이 그거를 피할 필요는 없고 또 그거를 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병행하기만 한다면 거기에만 빠질 일은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아요. 그래서 4학년 정도 되면 만화책도 읽지만 글책도 읽는 아이가 됐다라고 한다면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마치 내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최대한 늦게 사주고 싶다처럼 학습 만화를 최대한 늦게 노출시키시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맞아요. 시기 같은 건 상관이 없나요? 그거는 아이한테 달린 것 같아요. 저도 친구한테 얼마 전에 저희 집에 있던 아이들이 보던 책을 물려줬는데 제가 물어보게 되더라고요. 학습 만화 줘도 돼? 그러니까 그거에 좀 민감하신 분들 계세요. 맞아요. 그거는 우리가 아무리 이렇게 막는다고 그렇게 막아지는 게 아니고 아이가 좋아서 읽기 시작하면 그것 역시 막을 수가 없고요. 엄마가 그거에 대해서 안 좋은 거다라고 하면 야동 보듯이 숨어서 봐요. 몰래 봐요. 엄마가 없을 때만 학습 만화를 보거나 집이 아닌 곳에서는 학습 만화에 막 몰두한다거나 그러실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학습 만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정말 많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5학년 2학기가 되면 한국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글책을 잘 읽어내지 못하고 한국사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아이가 5학년 사회를 위해서 미리 배경 지식을 준비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학습 만화 너무 좋죠. 갑자기 먼 나라 이웃 나라 생각나요. 저희 때 너무나 재밌게 읽었던 그거만 잘 봤어도 전 세계의 역사랑 지리 다 알잖아요. 재밌었죠. 그럼요. 그렇게 활용하시는 방법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연구소 3단계는 어떤 건가요? 3단계는 이제 아이들이 글책을 제대로 읽게 됐다. 글밥이 아주 적어도 좋으니까 학습 만화만 읽는 게 아니라 글로 된 책을 읽고 있는 상태다라고 했을 때 자기 힘으로 자발적으로 많은 종류의 책들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글밥을 올려가는 시기. 초등으로 치면 많은 친구들이 한 3, 4학년 정도 이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게 3, 4학년 시기에 우리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아이들한테 변화라면 일부 특수한 학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3학년 친구들이 대형 학원 버스를 타기 시작을 합니다. 학원 버스를 탄다는 거는 오가는 시간이 최소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리고 한번 갔는데 금방 올 수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막 1시간, 2시간 이상으로 늘어나죠. 하루에 학원 한 군데 갔다 왔는데 벌써 시간이 3, 4시간씩 걸리는. 그러고 돌아와서 시간만 쓴 게 아니라 에너지를 다 썼죠. 굉장히 피곤한 상태로 집에 와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밥만 먹고 쉬고 싶은 상태의 아이들이 되어 있는데 이 상태에서 책을 읽기를 강요하기도 참 어렵고 문제는 학원은 그냥 갔다 오지 않죠. 가서 숙제를 받아오죠. 그러니까요. 거기 갔다 온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는 숙제가 따라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3학년, 4학년 때 본격적으로 책을 끊습니다. 여기에서 계속 읽었던 아이들, 계속 읽는 아이들과 여기서 중단한 아이들이 나중에 정말 큰 격차를 보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다독은 어떤 엄마의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금 우리 아이 학년에 대비해서 학원을 점검을 하시고 스케줄을 조정을 하셔가지고요. 최소한의 독서 시간을 확보를 하고 있는가를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책 읽는 중학생을 만들고 싶다면 학원 스케줄 때문에 책 읽을 시간이 없어요가 아니라 우선순위를 정해야겠네요. 다 잡을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정해져 있으니까 시간이라는 게. 우리가 우선순위라는 말씀 너무 잘 하셨는데 세 가지를 잡고 싶다라고 할 때는 세 가지가 똑같은 비중이어서는 안 되고 가장 먼저 잡아야 되는 것과 그 후순위가 있잖아요. 학원 수업과 학원 숙제를 통한 그런 공부량을 늘리는 것에 지금 초점을 둘 것이냐, 지금 이 시기에 글밥을 늘리고 좀 더 복잡한 서사를 가진 책들을 아이가 같이 읽게 함으로써
사고력과 문해력에 집중할 것이냐. 네. 그건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그래서 4단계로 넘어가면 4단계는 어떤 건가요? 네, 네. 4단계와 5단계인 정독은 아이마다 네. 순서가 굉장히 달라요. 아, 네. 어떤 아이들한테는 3단계 이후에 5단계가 오기도 하고 네. 어떤 아이들은 3단계 이후에 4단계가 오는데요. 네. 4단계는 이제 영역을 확장하는 시기. 네. 그럼 4단계 먼저 좀 살펴볼게요. 저희 때는 이제 이과, 문과를 나누다 네. 보니까 이과적인 아이들을 조금 뭐 이렇게 이야기책보다는 네. 팩트에 기반한 이런 책들을 보고 이제 뭐 문학적인 우리 문과들은 조금 이야기책들을 많이 보고 이랬는데 저는 원래 사람이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이 아이들이 두 가지를 이렇게 크로스오버 하는 것이 가능한가? 네. 그게 좀 궁금해요. 크로스오버를 해야만 되는 시대가 됐잖아요. 네. 네. 수능 보셨죠? 수능 언어 영역은 네. 문학과 비문학. 문학만 잘해서도 안 되고 네. 비문학만 해서도 안 되는. 그러니까 아이마다 네.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자기가 더 선호하는 영역이 있을 것이고요. 네. 그거를 쭉 읽어오던 아이가 네. 이제 이 읽는 것 자체에 거부감이 없으면서 계속 읽고 생각할 수 있는 네. 아이가 다른 영역까지도 읽고 문제를 풀고 이해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아이마다 되게 다르게 와요, 시기가. 네, 그럼 그 넘어가는 데 좀 필요한 꿀팁 같은 거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이 시기가 초등학교 한 4, 5학년 정도에 많이 오는 편이라서요. 네. 영상물로 뭔가를 시작을 하면 굉장히 환영을 하잖아요. 네. 영상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는 습관을 잡는데 영상이 개입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실 텐데요. 네.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가 이야기책에 빠져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좀 네. 많아요. 네. 책을 좋아하는 아이들 중에는 이제 가상의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에 네. 아주 네. 깊이 심취를 하고 소위 네. 말하는 편독을 합니다. 네. 막 이제 점점 들어가서 막 추리소설, 판타지 네. 소설까지 네. 막 연결이 되는데 네. 이 친구들은 현실 세계나 실제 팩트에 네. 관심이 없어요. 네. 이런 아이들에게는 이 아이가 좋아할 만한 소재를 가진 다큐멘터리나 드라마나 네. 영화, 네. 예능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실제로 그걸 책으로 읽진 않았지만 그런 것도 있다라는 걸 알게 만들어주는 어떤 징검다리 같은 역할을 네. 해주거든요. 그게 좀 열쇠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문학을 읽고 있는 아이인데 그나마 동물에 관심이 있다면 네. 이 아이는 동물에 관련된 예능이나 다큐멘터리를 먼저 경험을 네. 하고 네. 책으로 친다면 그중 동물이 나오는 것들 있잖아요. 네, 네. 네, 그것들 위주로 네. 글밥을 올려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5단계는 정독의 단계인데 네. 이 정독이라는 거를 속독의 반대말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독이 천천히 읽는 독서가 아니라는 거죠. 네. 속독은 그냥 그대로 속도를 뜻하고 있는 게 맞고요. 네. 정독은 이제 아이가 이 내용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제까지 아이는 책에 써 있는 건 무조건 정답이고 난 이걸 읽고 네. 이런 줄 알고 받아들여야 돼 네. 라고 생각을 했던 아이라면 정독이 시작되면서는 근데 주인공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야? 네. 근데 결말이 왜 이런 식이야? 마음에 안 들어. 네. 이 책의 제목과 내용은 너무 관련이 없지 않나? 하면서 사춘기 들어가면 애들이 모든 게 다 이제 네. 좀 불만이고 반항적이 그쵸, 되잖아요. 네. 그런 심리가 이 책 읽을 때 나타나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하게 만드는 네. 너무 좋은 기회이고요.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아이의 독서를 칭찬해주는 아주 좋은 방법, 독서를 잘하고 있음을 아이 스스로 뿌듯하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아이가 읽은 책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네. 책이라고 하면 우리 부모님들이 책에 대한 경험이 많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려워하시는데요. 영화라고 생각을 할게요. 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애니메이션 영화 틀어줘요. 막 재밌다고 네. 좋다고 막 완전히 몰입해서 보죠. 그런데 이제 좀 크면서는 아이들이 영화를 읽고 시시해. 결말 왜 이래? 주인공 좀 짜증났어. 네. 이런 식의 다양한 네. 반응이 있단 네. 말이에요. 이게 책이랑 똑같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네. 영화를 보고 났을 때 다 끝나고 나면 극장에서 나오면서 재밌었어? 아우 엄마는 오늘 이 부분이 되게 재밌었어 라는 대화를 자연스럽게 나누죠. 네. 그런 것처럼
영화를 보고 났을 때 하는 대화가 책을 읽고 났을 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네. 쉬우실 것 같아요. 영화는 사실 같이 보잖아요. 네. 근데 책은 문제가 아이만 책을 읽고 네. 대부분 부모님들이 책 어땠어? 네. 어디가 재밌어서 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그 부분도 소통을 좀 막는 요인 중 하나네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네. 아이가 읽는 모든 책을 엄마가 읽을 수는 없잖아요. 네. 읽어야 된다고도 생각하지 않아요. 네. 재미없잖아요. 네. 그래서 각자 자기가 읽은 책 얘기를 하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도 우리 부모님이 책을 읽으면 당연히 좋고요. 책을 만약에 못 보셔도요. 내가 책이든 영화든 기사든 드라마든 뭔가 내가 봤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자연스럽게 나누시고요. 또 요새 읽고 있는 그 책은 어때? 라고 아이가 읽었던 그 책에 대한 이야기를 천안하게 물어봐 주시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가장 만만한 게 표지예요, 표지. 네. 표지 진짜 공들여 만들거든요, 책을 만들 때. 그리고 제목을 가지고 막 온 출판사가 다 같이 회의를 할 정도로 네네. 제목과 표지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으니까 흥미를 끄는 그림이나 그 책 제목이 있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시는 것도 되게 좋아요. 근데 대화를 할 때 네. 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세요라고 하면 뭔가 좀 핵심을 건드리는 질문을 네네. 해야 될 것 같고 네. 또 이 질문이 아이를 막 생각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질문에 대한 부담을 갖는 분들도 많은데 네. 어떤 대화든 좋은가요? 아니면 가벼운 대화로 시작해서 결국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두 번째가 맞아요. 처음에는 정말 농담 따먹기 하듯이 간단한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하시되 네. 아마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지속만 한다면 대화가 깊어지고 네. 자세해지고 네. 서로 비판적인 생각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가 된다라는 네. 걸 느끼실 텐데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서는 그냥 하기만 하면 돼가 아니라 네. 마지막 도착점이 어디인가를 꼭 생각을 하시고 대화를 주고받으시되 도착점이라고 한다면 아이가 이 책을 통해서 어떤 지식을 얻게 되었냐가 아니라 이 책을 읽고 어떤 생각 혹은 어떤 깨달음을 얻었나를 알게 되는 것이 목표인데요. 네. 쉽게 이제 말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네. 아이 입을 통해서 내가 듣는 것을 목표로 하지는 마시고요. 그걸 자극해 줄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것까지만을 목표로 네.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질문을 딱 던져놓고 돌아서잖아요. 네. 그러면 대답은 안 하지만 생각을 해요. 사람은 그런 존재더라고요. 질문을 받는 순간 생각을 하지만 이제 답을 모르겠으면 대답을 안 하죠. 혹은 기분이 나쁘면 대답을 안 하죠. 네. 근데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걸 몰라가지고요. 네. 저희 아들들 대답할 때까지 막 기다리기도 하고 네. 저는 이게 저에 대한 반항이라고 오해를 했죠. 그게 아니라 질문을 딱 듣고는 생각을 시작을 하는데 이 생각한 게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쉽게 말이나 글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 오래 걸렸던 대답은 한 3, 4주 만에 들은 것 같아요. 아이들이 3, 4주 후에 생각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이제 이미 대화가 네. 이제 뭐 다 종료된 상태니까 말을 안 하고 넘어가요. 대부분. 넘어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물어본 걸 그 자리에서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서 얘는 생각하지 않았고 집중하지 않았고 책을 제대로 안 읽었고 책의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아이는 딱 그 정도가 되는 거고요. 얘 안에서 그 책의 내용과 그 질문이 잘 믹스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이거는 어떤 형태로 안 보여질 수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중고등학교에서 공부, 학습에 굉장히 유용한 경험이 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부모님이 책에 대해서 질문 하나 던지는 거는 그냥 씨앗 하나 줬다고 생각하면 네. 되겠네요. 어떤 씨앗은 그냥 날아가 버리기도 하지만 네. 시간이 걸려도 거기에서 나한테는 안 보이지만 싹을 틔우는 걸 수도 있으니까. 네. 중요한 건 씨앗을 뿌렸어야 나던가 그쵸. 말던가잖아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안 날 수도 있는데 네. 뿌리긴 뿌린다. 일단 뿌려두겠다. 네. 질문 하나 던지고. 누가 연구소 오늘 이렇게 초등 매일 독서의 힘이라는 책을 바탕으로 초등 책 읽기의 중요성과 또 이 5단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동안 조금 막막하게 여기셨던 분들이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많이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이 외에도 궁금하신 점, 요즘 고민되는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또 모시고 싶은 점 이런 분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는 거 있으면 꼭 댓글 남겨주세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